시황맨의 주식 이야기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3,000포인트까지는 왔는데 여기서 이제 돌파하기 위해서는 뭔가 좀 재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안 빠질 건 알겠는데 2,900 이하로 내려가지 않을 건 알겠는데 여기서 올라가려면 뭔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어떤 투자들의 그 정서가 있죠. 그러니까 어떤 마디 지수 올라갈 때는 좀 투자들이 호재 하나 나와서 그걸 훌쩍 넘어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때 조금 더 자신감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증시를 움직일 만한 재료가 없다 보니까 이제 또 지수도 방향성이 나오기가 좀 어려웠고, 그다음에 은근히 기대했던 게 이제 미중 정상회담인데 그냥 좋은 말 주고 받았죠. 우리 친구야, 오랜만이야, 이런 이야기 하면서 했고, 약간 신경전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도 없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냥 좋은 말 주고 받은 정도, 무난하게 마무리됐다, 이런 평가였거든요. 근데 사실 오늘 결정적으로 여기서 뭔가 하나의 어떤 이벤트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안 했죠. 대부분 다. 그러니까 이제 내심은 그냥 사고를 안 쳤으면 좋겠다, 이 정도였고, 다음 회담에 어떤 여지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거 정도가 이제 시장에서 대체적인 생각이었는데 딱 거기에 맞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좀 파격적으로는 정상회담 이 결과에서 뭔가 관세 이야기가 나왔으면 하는 기대도 있긴 했었는데 그건 얘기 나오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이제 경제부처랑 미국도 이제 정치 외교부처랑 생각이 다 다를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도 어떤 시장을 움직일 만한 재료가 없다 보니까 또 이제 방향 잡기가 쉽지 않았고, 그 다음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밀릴 수도 있었는데 인플레이션 심각하지 않다, 이런 발언들을 여기저기서 했잖아요. 라가르드도 하고 연준 인사들도 또 이런 발언하고 하면서 시장이 딱히 3천 넘어왔다라고 해서 여기서 본격적으로 다시 하락해 이럴 분위기도 또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재료들이 다 어중간하게 다 섞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움직이기가 좀 어려운 그런 형태였고, 그러니까 수급에서는 기관이 이제 매수하는 거는 지금 그렇게 관심 있지는 않고 외국인들이 되게 중요했는데 외국인들이 오늘 또 매수를 했습니다. 양시장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매수를 해나가고 있는데 코스닥은 지금 제가 기록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수 비율 이 정도 됐던 게 우리나라 몇 번 안 될 것 같은데 외국인들이 굉장히 열심히 매수하고 있고, 다음에 이제 그 코스피도 지금 4일 연속 매수해서 어쨌든 11월은 누적으로 순매수로 바뀌어 있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수를 지탱해 줬다. 다음에 이제 특징주로는 이제 기존에 최근에 이제 강했던 종목들 말고 원래 주도주들, 그러니까 이 종목들 오늘 정도의 흐름이 되게 중요하다. 이게 완전히 이탈하고 떨어지는 거냐, 아니면은 정말 주도주로서의 위력을 보여주느냐, 이거 오늘 보면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힘이 되게 생각보다 센데요. 어저께 주가들이 마이너스 나면서도 되게 세다라는 걸 느꼈었거든요. 근데 오늘 확실히 게임주가 다시 재료들이 나오면서 올라갔고, 그다음에 이제 엔터주는 종목별로 각각 좀 다르고, 어쨌든 기존에 강했던 10월 이후에 이제 강세를 보였던 대장주들이 전혀 꺾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코스닥이 이제 플러스로 마감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오늘 게임주는 이게 이제 오른쪽은 장중에 이제 돌았던 내용들 이런 거인데, 이제 그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이 이제 만드는 정보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올려주시는 정보들인데,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제 판호가 곧 이제 승인 재개될 것 같다, 이런 어떤 보도가 나왔다라고 하고, 이거는 이제 그 메타버스, 미국의 메타버스 ETF인데 여기에 이제 카카오 게임즈, 이제 펄어비스가 여기 들어가 있다더라, 이런 어떤 내용들이 또 장중에 돌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게임주를 끌어올려서 한편으로는 또 게임주의 수급이 또 오늘은 또 집중된 측면이 있죠. 그래서 다른 종목들, 그러니까 특정이 이렇게 또 이런 종목들에 집중이 되면 하락 종목 수가 또 많아지거든요. 너무 이쪽에 집중되면. 그래서 오늘 지수는 괜찮았지만 하락 종목 수가 좀 많아지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차트로는 양봉 빈도수가 늘어난 게 좀 다행이죠. 근데 이게 잘 보시면 10월하고 좀 비슷하게 갈 수도 있잖아요. 보면 급락하다가 10월에 쭉 올라갔는데 3,050에서 맞고 이제 쌍봉 만들고 또 떨어져서 지금 이 위치에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돌파하면 3,050을 또 저항으로 맞으면 좀 이상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번에 돌파할 때는 3,050을 넘겨서 저 241선까지 바로 뚫고 나가는 그런 흐름까지 좀 나와줘야 되거든요. 일단 그때도 사실은 양봉 3개 나오면서 또 5일 중에 4일 양봉 나오면서 힘이 좀 있었잖아요. 지금도 보시면 6일 중에서 5일이 양봉이거든요. 21선 지지가 되고. 근데 여기서 기세 좋게 쭉쭉 더 밀고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렇게 어중간하게 있다 보면 또 밀린다, 이렇게 투자들이 또 걱정을 하기 때문에 이 위치에서는 이제 한 차례 정도 좀 세게 한번
이번 주 내에 한 번 정도 좀 세게 나오는지 여부가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코스닥도 보면 이제 오늘 지수는 플러스가 나는데 잘 보시면 대형주 코스닥 100 시가총액 100위까지가 1% 넘게 올랐는데 그러니까 중형주군은 보합이었고요. 스몰캡도 뭐 이렇게 올라간 거는 그렇게 크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그러니까 몇몇 종목군들 중심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지수 상승폭이나 지수 움직임 폭이 이제 그렇게 크지도 않았고 또 하락 종목수가 더 많았고 그러니까 양시장이 조금 이제 좀 약간 이제 최근 이틀 세게 반등 나오던 분위기에서는 조금 이제 주춤해졌다. 근데 이제 요 주춤거림을 자신감으로 좀 바꿔놔야 되기 때문에 이번 주 내에 좀 한 차례 강한 어떤 추가 상승이 필요하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수급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 매수하고 이제 금융투자는 사실 뭐 매수의 의미가 이렇게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제가 금융투자 좀 이따 오늘 수급 분석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양시장을 매수를 했죠. 그러니까 외국인들 최근 추이를 보면 코스피에서는 4일 연속, 코스닥에서는 13일 중에서 12일 매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뭔가 좀 달라졌나 싶기도 한데 코스닥 들어오는 건 사실 업종이 좀 치우쳐 있잖아요. 2차전지 게임 막 이런 거에 좀 치우쳐 있어서 이게 이제 코스닥을 사는 건지 그냥 2차전지 게임주를 매수하다 보니 코스닥에 있는 종목까지 사들이면서 코스닥이 매수로 포장이 되는 거지.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매수도 중요하지만 잘 보면 이게 이제 잘못하면 속임일 수 있거든요. 이게 외국인들이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메타버스 관련해서 게임주 사는 건데 착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서 그 외국인들 순매수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비중이 50% 넘어가면서 계속 매수가 들어오는 게 되게 좋아지는 매수가 됩니다. 그 흐름이 나오는지 볼 필요가 있고 업종으로 보면 외국인들 2,400억 매수인데 그중에 거의 한 80%가 서비스 업종에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리고 전기전자 사고 자동차 팔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외국인들이 세게 들어올 때는 전차 사고, 철강화학 사고, 금융 사고 요런 조합이 외국인들이 세게 들어올 때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전기전자 매수한 것까지는 좋은데 서비스 쪽에 좀 집중이 돼가지고 외국인들의 수급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제 금액은 마음에 드는데 그 업종의 배치는 이렇게 아주 퍼펙트 이런 느낌까지는 아직은 아니다. 좀 외국인들이 전기전자 비중을 좀 높일 필요가 있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오늘 보면 펄어비스, 카카오게임즈, 위메이드 이 종목이 세 종목이 보시면 제가 박스친데 보시면은 이게 이제 4.6포인트 정도 올렸잖아요. 오늘 코스닥 지수 올라간 거 거의 다 이 세 종목이 올렸거든요. 예, 그래서 좀 차별화가 좀 심했던 날. 그래서 이제 이후에 게임주에만 너무 집중되면 또 이제 시장이 또 오히려 하락 종목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게임주 이외에 다른 종목이 또 이제 계속해서 좀 상승 시도하는 그런 구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근데 오늘 사실 재료가 유난하게 나와서 아마 내일 정도 되면 또 이제 집중도가 좀 떨어질 것 같긴 한데 그때 또 어떤 게 가는지 좀 볼 필요가 있죠. 뭐 엔터 쪽보다는 사실 IT와 BT 쪽으로 움직이는 게 시장에서는 좀 도움이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포인트 좀 살펴보면 오늘은 IT에서도 일부 올라가고 바이오에서도 일부 올라갔죠. SK 계열사들의 어떤 뭐 셀트리온은 좀 빠졌지만 그런 게 올라갔고 또 게임주도 올라갔고 IT, BT 게임주 어제 오늘 그러니까 최근과 어제 이제 강세 종목군들이 고루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내일에서는 이게 다 올라가기는 지금 쉽지는 않을 거고 이게 이렇게 올라가기는 어려울 거예요. 오늘 벌써 뭐 게임주 강하니까 IT하고 BT에서는 골라서 올라가는 형태로 바뀌어버리잖아요. 이제 게임주 거래대금 좀 줄어들 필요가 있죠. 예, 그런 구도가 나오는지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지금 전기전자, 2차전지, 게임주 그러니까 큰 그룹으로 나누면 요게 매수가 돼 있고 11월 들어서는 여기에 이제 오늘 매도로 바뀌긴 했지만 자동차도 여기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 구도를 그대로 안고 가느냐 변화가 생기느냐 이게 이 구도 가면 그냥 연말까지 이쪽에서 계속 상승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요 구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코스닥이 오늘 상승 종목 수보다 하락 종목이 훨씬 더 많았잖아요. 지금 아직까지 과매도권에서 벗어났다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상승 종목 수를 늘리는 그런 시도들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이번 주 3일 남았는데 그중에 이틀 정도 상승 종목 수가 더 많은 그런 흐름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시가총액 높은 몇몇 종목에서 거래대금 너무 잡아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내일장에서 또는 이제 목요일장에서 그런 흐름이 나오는지. 그다음에 하나 좀 걸리는 건 달러가 너무 강하거든요. 달러 인덱스가 지금 95 중반까지 갔는데 이거 잘못하면 뭐 98 간다, 뭐 100 간다 이래버리면 증시에 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수급에도.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아직 반응이 없긴 한데 달러 인덱스가 계속 올라가면 환율 올라가면서 외국인들 선물 매도로 바뀌고
수급이 좀 꼬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달러화의 움직임이 좀 진정되는 점, 오늘부터 이제 오늘 미증시에서는 요 구도도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 수급을 제가 보여드리는데 그 빨간 날이 되게 많죠.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 되게 많고 기관들도 같이 매수하고 있잖아요. 예, 외국인들 지분율이 지금 한 달 정도 만에 한 0.8% 정도 높아졌거든요. 그러니까 하이닉스 같이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이 지분율 1% 늘어나는 건 굉장히 쉽지 않아요. 시가총액 큰 종목이라서. 근데 어쨌든 외국인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좀 봐야겠죠. 그냥 그 반도체, 그러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최근에 추세가 좀 좋았고, 그래서 요 구도가 좀 이어지는 게 좋죠. 기관은 금융투자가 매수한 게 좀 많이 포함되어 있긴 한데, 투신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융투자는 뭐 그렇게 의미 두기 좀 그렇고, 근데 투신권이 매수 들어오고, 연기금은 매수하다가 최근에 한 이 정도는 팔고 있고, 그래서 이제 약간 이제 하이닉스 쪽 수급이 좋아지는데, 요 구도가 계속 이어지는 게 시장에서는 좀 자신감을 줄 수 있거든요. 요 구도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요걸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12월에 이제 수급과 지수 흐름입니다. 역대 우리나라 이제 2015년 이후에 그러니까 코스닥의 어떤 이제 보면 최근에 6년 동안에 4번 오르고 2번 빠졌어요. 코스피는 3번, 3번. 그다음에 외국인들은 3번 사고 3번 팔고 금융투자는 올매수였거든요. 이걸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12월은 전통적으로 금융투자는 매수를 해요, 계속. 왜냐하면 배당 때문에. 그러니까 배당을 받는 쪽으로 프로그램 매수가 또 가동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12월에는 보통 외국인들보다 이제 금융투자는 일단 매수로 깔고 가거든요. 여기서 이제 외국인들까지 매수를 해줘 버리면 그러면 이제 지수가 좀 세게 움직이는 그런 형태가 나오죠. 작년 같은 경우는 뭐 코스피가 10% 12월에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2019년, 20년, 2년 연속해서 12월에는 굉장히 강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금융투자 매수가 되게 강하게 들어왔었고, 그러니까 요 흐름에 외국인들까지 얹어지면 올해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면 이전보다 더 수급 구도가 좀 좋아지는 그런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요 구도가 이제 만들어지기 때문에 외국인들 매수가 이제 계속해서 일관성 있게 들어온다면 12월 장을 우리가 은근히 좀 기대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외국인들 매수가 추세로 이어지는 요걸 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코스닥하고 코스피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코스피 내에서도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를 제가 이게 나눠서 보여드리는데 코스피하고 당장 대형주부터 보세요. 그러니까 대형주 상승폭이 어쨌든 더 크잖아요. 평균치적으로 보면. 예, 평균으로 보면 대형주 쪽이 물론 이게 좀 왜곡된 게 한 번이 있긴 한데 어쨌든 2년 동안 놓고 봐도 그렇고 대형주 쪽 흐름이 훨씬 더 좋았던 흐름이 있거든요. 평균치로 봐도 그렇고 그러니까 중형주하고 비교해 봐도 중형주 쪽보다는 대형주 쪽이 더 괜찮은데 이런 게 딱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금융투자 때문에 그래요. 금융투자는 보통 코스피 200 안쪽 종목들을 주로 많이 매매를 하니까 그러니까 대형주 쪽 수급이 조금 더 좋아지는 그런 특성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코스닥이 저렇게 강하니까 코스닥 강한 거 봐서 뭐 중소형주 괜찮은 거 아닌가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여기서 제가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코스닥의 대형주만 따로 뽑아가지고 제가 비교를 해드리면 코스닥 지수보다 코스닥 대형주가 훨씬 더 좋잖아요. 얘가 훨씬 좋죠. 이때 2016년 한 해를 빼놓고는 코스닥 대형주가 코스닥 지수보다 훨씬 더 강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코스닥 내에서도 대형주 쪽에 수급이 좋다. 그러니까 중소형주 쪽은 뭐 양도세 이슈, 개인 투자들 물량 주주 명부 들어가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 이런 것 때문에 물량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대형주 쪽은 또 기관 투자자들이 또 매수하는 종목들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양시장에서 대형주 쪽 수급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 포트폴리오 편입 매매하고 하실 때 물론 이제 대형주의 범위는 뭐 이제 코스닥 대형주라는 게 시가총액 100, 그다음에 이제 코스피는 200 뭐 이렇게 이제 놓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크게 봐서 기관 외국인들이 매수를 누적해 나가는 종목들 이게 이제 외국인 기관이 상대적으로 아까 제가 하이닉스 같은 어떤 수급구도 보이는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유난하게 더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수급의 변화를 볼 때 이제 외국인 기관의 수급 동향을 좀 잘 살펴보는 게 좋겠다. 왜냐면 말씀드린 대로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전통적으로 12월에 가는 이제 수급의 특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 부분들 놓치지 마시고 좀 물론 이제 매년 또 상황이 또 갑자기 급변할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요걸 일단 이제 상상 속에 넣어놓고 이제 좀 종목들 이제 찾아보실 때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오늘은 뭐 12월의 수급 특성만 간단하게 좀 언급해 드리는 걸로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또 구독하기와 좋아요도 많이 부탁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